본행사 하기 전에 먼저 이사장님 인사 말씀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재단 이사장입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작년 지원 사업하고 좀 다른 특별한 지원 사업을 설치를 좀 했습니다. 예산을 좀 세웠는데요. 요거는 시에서 시장님께서 도의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시향예술을 지원을 하면 도예 분들이 신청하는 게 70~80%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향에서 다른 장르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도 비중이 도예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그 도예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신설을 해서 또 여기에 또 도예인들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좀 신설을 해서 오늘 설명을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도예인들 여러분들이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셔서 물론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을 해서 경쟁을 좀 하셔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서 여주 도예 발전에 이익을 좀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올립니다. 날씨도 굉장히 오늘 푹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저희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소기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도예 예술인으로서의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좀 장기간 설명회가 진행될 텐데 끝까지 꼼꼼하게 들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만나 뵙게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 굉장히 설 때 복 많이 받으시고 한 달 후에 지원 사업 하는 어떤 기간이 한 달 정도에 이제 주어지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주 세종문화재단 2022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여주 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여주 세종문화재단 예술지원팀 구찬숙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여주 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여주 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작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21년 문화예술 지원사업 비대면 성과 발표 영상과 최종 결과 영상 2편을 시청하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쳤던 한 해. 여주 세종문화재단은 여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여주 문화예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재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주 시민이 문화를 통해 꿈을 실현하고 문화로 더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여 여주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문화 상생 파트너 여주 세종문화재단. 올해에도 우리 재단은 총 6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문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여주 관내 전문 예술인 단체 총 18건을 지원했으며 11,758명의 여주 시민이 문화를 향유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매칭 사업인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여주 관내 경기권역 예술인 단체 총 15건을 지원했으며 16,027명의 여주 시민이 문화를 향유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로 여주 관내 청년단체 총 6건을 지원했으며 3,292명의 여주 시민이 문화를 향유했습니다. 여주 시민을 위한 지역특화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통해 교육사업 총 4건을 지원했으며 432명의 여주 시민이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역량 강화는 개인 1건을 지원했으며 4만 3명의 시민이 문화를 향유했습니다. 신인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여주 관내 문화예술 아마추어 단체 총 15건을 지원했으며 3,224명의 여주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면, 비대면 사업 총 59건을 지원해 여주 시민 등 수혜자 총 74,736명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단은 안전한 문화 시설, 다양한 문화 콘텐츠, 양질의 문화 서비스, 문화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여주 시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여주 세종문화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을까요? 저희가 2018년 이후로 올해로 5년 차를 맡게 되었는데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술 활동들이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여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화예술 활동들이 여주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김혜성 예술지원팀장의 2022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주요 사업 내용 설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예술지원팀장 김혜성입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노면이 얼고 계단도 좀 얼어 있더라고요. 또 낙상 사고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이해로 나눠서 올해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전에는 도자예술 창작 지원 사업, 청년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시민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중간에는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질의응답은 설명이 다 끝나고 차례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올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 저희 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 사업은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지역 특화 부분으로 여주만 지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도자 분야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신설을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배정과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첫 번째, 전문 예술 창작 지원은 반드시 예술 활동 증명이 인정된 전문 예술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문 예술 창작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되어야지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지역 특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됐던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지역 특화 도자 지원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사업별 신청서를 구분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 지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 모르시겠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각 사업별 담당자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항상 도와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을 혼자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업 담당자들에게 질문 한 번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등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사업 담당자들과 논의해서 좋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심의 때나 아니면 나중에 선정 결과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던데 편하게 찾아주시면 언제라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저희 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오늘 설명회를 마치고 난 뒤 2월 24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물론 평일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방문 접수와 우편 등기 접수는 가능하신데 일반 우편은 나중에 받았다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문 접수와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드리는 방식은 작년과 달라진 점 위주,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점,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2월 24일까지 접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여기서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올해 처음 신설된 도자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사업 구성은 보시다시피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통 신청 자격입니다. 이거는 도자뿐만 아니라 전 사업에 다 공통적으로 되는데요. 신청 자격은 잘 아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 중에 국립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국비나 지방비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는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도 역시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종교기관, 신교기관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도 지원하시기 힘드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조금 위반 행위나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기책 사유로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는
올해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서 기책 사유가 없이 포기 인정이 되신 단체나 개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나머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아까 말씀드린 추진 일정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접수 방법은 등기 우편 접수와 방문 접수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유의사항이 있는데 접수하실 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희 직원과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그냥 제출을 하시고 그냥 등기 우편이나 제출만 하시고 가시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제출을 안 하셨다든지 기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출을 못 하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담당 직원들과 상의를 하시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들이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단체 경상비나 기금적립이나 자산취득비나 단체 대표의 인건비 또한 보조사업자 본인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금에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근데 다만 단체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이 사업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례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자산취득이나 설립을 위한 기금, 그 다음에 경상비를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 지급성 지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면 본인이 아니면 자비로 감당을 하셨다가 나중에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중에 사업 내용이나 사업을 구성하는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의 세부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건이 몇 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1대1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1대4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간직하고 있는 서류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받았던 내용과 나중에 정산이 틀려지게 되면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내용이나 예산 세부 항목이 바뀌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개인의 상황에 의해서 또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사업 내용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몇몇 사례에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통보라고 하면 통보라고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바꿔버리고 나중에 바뀐 내용에 따라서 청산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과 내용 결과가 틀리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계획에 따라서 내용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정산 금액을 불인정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이 바뀌면 인력이 변경되면 예산 세부 항목이 바뀌면 꼭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작년부터 시행됐죠.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에도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기타 그와 관련된 예산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셔서 중산하실 때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실 때 힘든 점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강제 사항이라서 저희가 빼드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 도구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종료 시점이라는 것은 실제 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이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시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정산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대부분 작년에도 10월달 이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몰리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지역 특화 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특화 부자 예술 창작 지원은 올해 처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처음 신설된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전문 예술 창작이나 청년 예술 창작 지원, 그다음에 동아리 예술 창작 지원으로 이렇게 부자 분야에 계신 분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그 비율이나 아니면 사업 개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타 분야에 대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타 분야의 경쟁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고자 부자 분야를 따로 빼서 부자 창작 지원 사업으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9천만 원의 지원금이 배정되었고요. 타형, 나형, 다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고요. 예술인으로서 처음 시작하거나 활동적인 분야에 이제 청년청이 많이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고요. 나형은 첫 활동 이후, 그러니까 첫 활동이라고 하시면 자기의 첫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룹전이든 개인전이든 첫 전시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자 예술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형은 첫 활동 이후 5년 이상 부자 예술에 활동하고 계신 개인 단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심사 과정에서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활동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업 전시나 학위 청구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첫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3년, 5년 기점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산정을 하시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첫 전시를 증빙할 수 있는 도록이나 팜플렛, 기사 이런 것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지원 항목은 예술 창작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발표 등에 소요되는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례비, 예술인 고용보험료, 홍보 마케팅비, 제작비, 재료비, 기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산 취득비 및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지원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6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정산 보고까지 6단계로 진행이 되겠고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 사업 진행 간 현장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목적은 해당 지원 구분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예술 역량,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예술 활동의 예술성, 독창성, 충실성 세 분야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심사를 하게 되고요. 배점은 20%, 30%, 50%로 해서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심의 및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제출하신 서류를 신청 자격 여부를 검토하고요. 전년도 사업이 제대로 되셨는지, 전년도에 받았다면, 그 다음에 사업평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적격 검토를 하고 2차는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PT 발표를 통해서 15분 내에 PT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PT 파일은 면접 심사 날 하루 전까지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아까 보셨던 공통 요건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24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선정이 3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부 신청은 10월까지 사업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 수행도 역시 10월까지 사업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정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원 신청서 등의 일반적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신청 자격 증빙 서류를 좀 잘 맞춰서 나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받고 다시 전화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등의 단체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개인일 경우에는 거주지가 여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여주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 도자 분야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출한 내용 또는 첨부 자료가 신청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에도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불이익이 반드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내실 때 저작권이나 기타 초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자 분야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망한 청년 예술가를 발굴해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유망 예술인의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해드리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금은 4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 또는 청년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단체라면 단체의 대표가 여주 지역 예술인이고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여주 소재 단체입니다. 다만 사업을 내시고 선정되고 난 후에 단체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구성 멤버나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2년 이내에 1회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청년 예술인입니다. 여기에도 졸업 작품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청년 예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만 해당이 되시겠고요. 여주 지역 내 주소를 둔 예술인, 또한 여주 출신인 지역연구 예술인이 대표로 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청년예술 지원사업은 개인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모여서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시는 경우에 지원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겠습니다. 그 분야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예술 세 가지 분야가 되겠고요. 지원 규모는 개인은 500까지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단체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시각예술 분야에 있어서 도자 분야는 지역 도자 예술 창작 지원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항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참여자 사례비나 사례비 등의 인건 비성은 전체 예산의 70%를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내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700만 원 이상 사례비 등 인건 비성 항목으로 구성하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단체 지원 가능 조건과 재단이 주최하는 성과 발표회나 교육, 워크숍 등을 참석해 주셔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올해 좀 강화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6단계로 진행되고요. 여기도 사업 수행 시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사업 내용의 적격성이 40%, 그다음에 성공적인 사업 실행 가능성이 30%, 사업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가 30%에서 총 100% 100점 만점으로 심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증빙 서류는 개인 단체 대표가 신청을 하시는데 여주 주소지 확인 자료 사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주 지역 출신자의 경우에는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주 지역 소재학교 졸업생인 경우에 졸업 증명서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 등록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 지금 오늘 기점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예술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한 건 이상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지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 시에는 활동 증빙 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지 않으면 저희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고 저희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개인적인 주장에 의한 활동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 좀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주 간 내에서 발표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주 세종문화재단은 여주시의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되도록이면 여주 시민들이 많은 문화예술 확률 기회와 문화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여주 관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크게 권장드리고 있고요. 꼭 뭐 외부에서 활동을 하실 경우에도 여주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시나 공연을 해서 여주 시민들이 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지원 사업의 내용과 대동소이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세 번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 앞에 지역 특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다가 올해 지역 특화 부분이 이렇게 도자 부분으로 신설됨에 따라 지역 특화라는 단어를 빼고 순수한 명칭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총 지원금은 3,830만 원이 배정되었고요. 최근 2년 이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또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 실적이 있고 여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 역량을 갖춘 단체 및 개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체나 개인 사업자,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사업자가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뿐만 아니라 고유번호증까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분야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사업 내용은 수혜처의 방문 교육, 그 다음에 교육 장소 직접 운영 등 교육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직접 관할 시설, 저희 재단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약에 기획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 재단과 사전에 일정,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들 재단도 재단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혼자 작성하시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여주 지역만의 특색이 담긴 교육 분야 및 교육 주제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항목은 자산 취득비나 부가가치세는 지원이 불가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절차는 보시는 바와 똑같이 6단계로 진행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장 모니터링이 같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심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사업 이해도가 30%, 계획의 우선순위 40%, 사업 운영 역량이 10%, 성과 및 기여도가 20% 해서 총 100%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심의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적격 검토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진 일정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등등은 앞서와 동일한 유사한 내용이고요. 최근 2년간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을 2건 이상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셔야지 신청이 되시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는 우대사항이 있는데요. 여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단체 등록증과 대표자 주소지 확인 자료가 반드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활동 증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력은 인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저작권, 그다음에 허위일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전 설명의 마지막 사업 분야인 시민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예술 동아리는 아마추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동아리 연주회나 발표회, 전시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지원금은 4,500만 원이 배정되었고요.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나 단체가 대상이 되겠고, 공고일 기준으로 여주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지속적이라 하면 1년 이상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동아리 및 아마추어 예술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은 각 동아리나 단체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장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지원 사업은 성과 공유 발표회를 내년 11월 달에 진행할 예정인데, 성과 공유 발표회에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11월 달에 저희가 약 한 달에서 2주 전에 사전에 언제가 괜찮으신지 다들 일정을 협의하고 성과 공유 발표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때 참여를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수적인 요건으로 올해부터 좀 강화시켰습니다. 지원 항목은 앞서가 대동소이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료나 그다음에 원천 징수 등의 부대한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자산 취득비, 식비, 특히나 발표회나 전시회 행사 당일날 식비, 타행 수수료 이런 것들에는 지원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 때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대표자 또는 동아리 회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 항목입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 지원 사업은 전문가가 아닌 단체나 동아리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6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심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기준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적합성이 30%, 신청 동아리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실현 가능성이 30%,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참신성이 40%, 그래서 총 100%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의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1차 적격 검토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추진 일정도 마찬가지로 앞서 사업들과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 및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원 신청서 다 서류들은 대동소이하고요. 최근 1년간 예술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사업 한 건 이상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포스트, 리플릿, 전단, 언론 보도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단체별로 한 가지 사업에 한 가지 공모 경로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됩니다. 강사비, 사례비 책정 시에 이 부분이 유의되어야 되겠습니다. 책정 시 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여주 관내의 홍보물, 임차물 등의 구입 또는 임차 장소에 직접 문의를 통해서 산출 근거를 좀 귀찮으시더라도 마련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 대상 사업이 정기 공연,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내용을 인정해 드리기가 힘듭니다. 이 내용은 올해 2022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축제에 참가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타 사업의 일회적인 행사 아니면 부속적인 행사 게스트로 참여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 사업의 내용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예술 창작 지원입니다. 전문예술 창작 지원은 총 지원금이 9천만 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여기서 전문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내용으로 최근 2년간 2건 이상의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전문예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예술단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과 단체가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서 전문예술법인이라고 하면 전문예술인이 50%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 및 규모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 장르 등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기획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직접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참여자 사례비 등의 인건비는 총 예산의 70%를 넘지 않도록 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사업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크게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예술의 4가지 카테고리로 운영하실 것은 도자 분야는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도자 지원 사업이 따로 신설됨에 따라 그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총 6개 단계로 구성되며 사업 진행 시 사업 수행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 창작 지원의 심의 기준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40%, 문화예술 발전의 기여도와 파급 효과 30%에서 총 100%로 구성되겠습니다. 심의 및 평가 방식은 1차 적격 검토와 2차 전문가 심사로 구성되며 1차 적격 검토는 신적 자격 여부 등에 대한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문가 심사의 경우 개별 사업 내용에 대한 PT 심사와 질의응답 약 15분 내가 진행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월 24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고요. 그 위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지원 대상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출 서류 및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신청서 등 다른 서류들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를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참여 예술인의 50% 이상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은 그동안 지원 사업을 하셨고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 종료 30일 내에 정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예술청약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경기문화재단 매칭 사업인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는 사업 대상이 다른 사업들하고 약간 틀린데 지원 대상이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주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조항, 우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원금은 1억 3,200만 원으로 규정되었고 여기에는 경기문화재단 매칭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공고 이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가 되겠고요. 3년 이상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한 실적이 증빙 가능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분야 및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는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연계 예술 프로젝트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사업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예술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참조하셔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직접 경비 일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전과 동일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심의 기준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30%,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40%, 수혜자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 효과 30%로 구성하여 총 100%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 및 평가 방식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1차 적격 검토와 2차 전문가 심사로 나뉘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추진 일정도 전과 동일합니다. 제출 서류 및 자료도 전 사업과 거의 동일하고 단체는 단체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개인은 경기 지역 주소지 확인 자료 사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및 예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되었고 총 지원금은 3,600만 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의 경우 최근 3년간 국내외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이고 단체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연수, 교육기관의 전문가 등 참가 등과 같은 사업 내용으로 사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전 사업과 다른 사업들과 동의를 하고 여기 이 사업은 참가비, 항공료, 재료비, 숙박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겠습니다. 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 내용의 예술성 및 독창성 40%,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파급효과 30%, 신청 단체의 역량 30%로 구성되겠습니다. 심의 및 평가 방식은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1차 적격 검토와 2차 전문가 심사로 나뉘어 진행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다른 사업들과 동일합니다. 제출 서류 및 자료는 다른 사업들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단체의 경우 단체 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여주 지역 주소지 확인 자료, 주민등 초본 등을 필요로 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증빙 서류, 포트폴리오나 포스터, 리플렛, 전단 이런 보도기사 등의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조건은 소유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실제 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사업 신청 시 제출이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전문 연수 교육기관의 전문가 등 참가자는 참가 확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기관의 행사일 경우 공식 축장이나 공연 계약서, 출판 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저희 재단 홈페이지 서식을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경기천년체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 서식을 다운받아서 좀 동일한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컴퓨터가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능수능란한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인 한글 프로그램이고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천년체가 공공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폰트를 컴퓨터에 설치하시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아서 경기천년체로 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2022년 여주 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